이번 시간은 챕터 7 기업의 인수합병 M&A 관련 제도에 대해서 한번 학습 내용 리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M&A는 진짜 많이 들어봤을 텐데요. 한때 기업의 인수합병 관련된 이 부분이 굉장히 핫한 적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개관입니다. 자본시장법은 M&A 과정에서 투자자 보호, 공격과 방어에 있어서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기 위한 필요한 공시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 특징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기업을 인수 합병하게 되면 경영권이 넘어가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이제 투자자를 보호하는 이런 차원에서 또는 공격과 방어, 경영권 공격과 방어에 있어서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기 위한 이런 제도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과정에서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는 공시제도만을 규정함 이렇게 나와있고, 종전에 증권거래법에서 규정하고 있던 제도들의 변경, 자기주식 취득 및 처분 제도는 주요 사항 보고서 제도로 변경하고, 합병 등 신고제도, 합병 등신이라고 나오네. 합병 등 신고서 제도는 합병 등신제도? 뭐 어떻게 좀 띄어쓰기가 책에 자체에 띄어쓰기가 안 돼 있어가지고, 주요사항 보고서 및 증권신고서 제도로 흡수 변경됐다 이런 부분이죠. 자, 자본시장법 M&A 관련 공시제도는 공개매수제도, 5% 보고제도 및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제도 등이 이런 것들이 있음. 요거에 대해서 이제 세부적으로 내용을 살펴보면 되겠죠. 자, 공개매수제도가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증권시장 밖에서, 이게 좀 중요하겠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주식시장 등의 장외 매수에 대해 매수 절차 및 방법, 규정을 하고 공시하도록 하는 제도임. 경영권 경쟁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매수 대상 회사의 모든 주주에게 매도의 기회를 동등하게 부여하여 주주 평등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고, 자본시장법은 공개매수 강제 및 공개매수 신고서 제출 의무 등을 규정함. 규정한다니까 알아둬야겠죠. 의의 및 적용 대상. 공개매수의 의의는 불특정 다수인에 의하여 의결권이 있는 주식 등의 매수 매도 청약을 권유하고, 증권시장 및 다자간 매매 체결 회사 밖에서 그 주식 등을 매수하는 것을 말함 이런 거죠. 밖에서 매수하는 게 중요하죠. 공개 장외 매수를 한다 얘기죠. 증권시장에서의 경쟁 매매 외의 방법에 의한 주식 등의 매수로서 매도와 매수 쌍방 당사자 간의 계약, 그 밖의 합의에 따라 종목, 가격, 수량 등을 결정하고 그 매매의 체결과 결제를 증권시장 등에 하는 방법. 증권시장의 경쟁 매매 외의 방법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핵심이고, 어쨌든 근데 결제, 그 매매의 체결과 결제는 증권시장을 통해 하는 방법이고, 이걸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공개 매수. 공개 매수의 의무. 주식 등을 6개월 동안 증권시장 밖에서 10인 이상의 자로부터 매수 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 매수 등을 한 후에 본인과 그 특별 관계자가 보유하게 되는 주식 등의 수의 합 이게 뭔가 오타가 났지? 그 주식 등의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이 되는 공구의 매수를 해야 함. 이거는 강제하는 거죠. 적용 대상 증권. 이거 뭐 계속 나오는데 그냥 주권 신주인수권이 표시된 거, 전환사채권, 신주인수권, 부사채권, 그 다음에 교환사채권, A에서 D에 하는 증권과 교환을 청구할 수 있는 교환사채권, 그 다음에 이거와 관련된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 이게 다 대상이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 주권 상장 법인 외의 자가 발행한 증권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증권. 이것도 주권 상장법인이 아닌 외자가 한 경우 예탁증권, 이거 위에과 관련된 예탁증권, 그 다음에 교환사채권, 요 위에 파생결합증권, 이런 거 다 된다는 얘기죠. 공개매수자의 의무, 공개매수에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지분의 계산은 특정인에 한정되지 않고 그 특정인과 특정인의 관계가 있는 자까지 확대하고 있어. 관계자들 다 그 특정인과 주변 관계까지 하는 거. 특수관계자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 본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여기까지 다 해당한다는 얘기죠. 배우자, 6천인의 혈족, 4천인의 인척, 양자의 생가의 직계 존속, 뭐 이렇게 쭉 있는데, 이것까지는 뭐 혼인 외에 출생자의 외모, 양자도 되고, 생모, 외모래. 본인의 금전, 그 밖의 재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 및 본인과 생계를 함께하는 자, 또 본인 또는 그 위에 관계하는 합하여 법인이나 단체 100분의 30의 이상을 출자 하는 경우, 단체와 임원, 법인이나 단체와 그 임원까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이 사람들 다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법인이나 단체의 경우에는 임원, 계열회사의 그 임원, 또 여기 100분의 30 출자, 이런 것들이 쭉 특수관계인은 이렇게 보는 거죠. 본인과 그 특수관계인. 한번 좀 정리하면서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음 공동보유자는 본인과 합의나 계약 등에 따라 다음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할 것을 협의한 자, 공동보유자죠. 요거는 특수관계인이고, 그 다음에 공동보유자에 대한 거. 공동으로 취득, 처분하는 행위, 공동 또는 단독으로 취득한 후 그 주식을 상호 양수하는 행위,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하는 행위, 이런 것들이 다 공동보유자. 그 다음 특수관계인이 소유하는 주식 등의 수가 1000주 미만이거나 공동보유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경우 공개매수 및 5% 적용할 때 특수관계인으로 보지 않는다. 뭐 이거는 뭐 1000주 미만, 네. 적용 면제, 다음에 해당하는 매수 등의 경우에는 공개매수 외의 방법으로 매수 등을 할 수 있음. 적용, 이 공개매수 외의 방법으로 매수할 수 있음. 소각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 등의 매수. 그 다음 매수 청구권의 주식 매수 청구에 의한 주식의 매수, 권리 행사에 따른 주식의 매수, 파생 권리 행사 또 나오죠. 파생결합증권의 권리 행사,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주식 등의 매수,
이건 되네. 이거는 좀 특이한데. 뭐 금융위가 정하면 다 된다는. 자, 절차는 일단 공개 매수를 공고를 먼저 해야겠다는 얘기죠. 공개 매수 할 거야 앞으로. 자, 제출에 앞서, 신고서를 제출하기에 앞서 뭘 해야 되냐. 신문 등의 지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간신문 또는 경제 분야의 특수 일간신문 중 전국을 보급으로 하는 둘 이상의 신문에 공고를 해야 된다. 이건 신고서 제출에 앞서 하는 거죠. 자, 공개매수 하고자 하는 자, 요거 다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주식 발행인, 목적, 주식 등의 종류와 수, 그 다음 기간, 가격, 결제일, 공개매수 조건, 이런 것들 다 들어가는 거죠. 그 밖에 투자자별에 필요한 사항, 그 밖에 매수 자금의 명세, 이런 것들은 다 집어넣어 줘야 된다는 얘기겠죠. 쭉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개매수의 특별관계자의 현황, 사무취급자에 관한 사항, 방법, 그 다음에 대상 회사의 임원이나 최대주주와 사전 협의 유무, 그 협의 내용, 끝난 후 장래 계획, 이런 거 다, 이걸 투자자들이 확실하게 파악을 하고 들어올 사람 들어와라. 이 공개매수 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신고서 제출, 이거는 신고서 제출에 앞서서 해야 되는 거니까 이거 선후관계에 있는 건 좀 조심해야 될 것 같고, 문제 푸는데. 그러니까 공개매수서의 신고서의 제출은 언제? 공개매수 공고일에 금융위와 거래소의 공개 신고서를 제출. 네, 사본은 대상회사의 송부. 대상에서도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어야 어떤 대책을 세우겠죠. 자, 발행인의 의견 표명. 자, 이제 공개매수 누가 한다고 하면 이 회사의 그 주권 발행인은 어떻게 뭐 대응을 어떻게 하겠다 이런 말을 해야겠죠. 공개매수 신고서의 사본의 송부 및 공고. 공개매수자는 공개매수 신고서, 정정 신고서 등 제출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그 사본을 공개한 매수할 지체 없이 그 사본 발송해야 함. 공개매수자가 정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지체 없이 또 정정 내용을 공고해야 함. 자, 발행인의 의견 표명. 다음의 방법에 따라 의견 표명을 할 수 있음. 광고, 서신, 전자화품 표망, 그 밖에 문서. 의견 표명할 수 있고요. 공개매수에 대한 발행인의 찬성, 반대, 중립의 의견에 관한 입장과 그 이유가 포함되어야 함. 자, 의견 표명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알려야 되고, 의견 표명한 내용을 기자 문서를 지체 없이 금융위와 거래소에 제출해야 된답니다. 어떤 내용을, 어떤 의견을 표명했는지. 공개매수의 실시, 공개매수 기간, 신고서 제출일로부터 20일 이상 60일 이내. 정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공개매수 기간의 종료일은 다음과 같은. 그러니까 원래 처음에 공개매수 신고서에 제출된 그 기간이 있을 텐데, 그거와 중간에 정정신고서를 제출하게 되면 언제로 잡아야 될지가 나오는 거죠. 자, 제출한 날이 공고한 매수기간 종료일 전 10일 이내에 해당하는 경우 제출한 날부터 10일이 경과한 날. 이건 뭐냐면, 예를 들면 제출
그러니까 공매 신고서 1월 18일 제출했고, 근데 정정신고서가 1월 15일 제출이 됐다면 남은 기간이 10일 미치죠. 이럴 경우에는 그냥 이 기간에 제출한 날에 25일 10일 경과한 요거로 하는 거고, 25일로 그냥 끝내는 거고, 공개매수 종료 기간이 그냥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원래대로 그냥 1월 18일에 종료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공개 매수 설명서, 신고서를 제출하고 난 다음에 설명서 작성을 해야겠죠. 자, 공개 매수자는 공개 매수에 관한 설명서를 작성하여 공고일에 금융위와 거래소에 작성. 자, 이를 뭐 본점, 지점 그 밖에 영업 없어. 거래소 금융위와 거래소에 비치. 자, 공개매수 신고서에 기재된 내용과 동일 해야 되고, 공개 매수 설명서의 교부. 투자자에게 미리 설명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는 이거 뭐 똑같은 얘기네요. 매수 매도하게 할 수 없고. 자, 전자문서 방법에 따라 때는 모든 조건. 이거 지난번 거랑 동일합니다. 전자문서 방법에 대해서는 동일. 수신자가 확인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내용과 동일해야 되고. 왜 이렇게 기침이 나지? 공개 매수 기간 중 별도의 매수의 금지. 공고일부터 종료하는 날까지 그 주식 등을 공개 매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매수하지 못함. 이거 주가 변동에 따라서 일부러 공개 매수 하겠다고 하고 장내에서 이렇게 매수하거나 이렇게 못한다는 얘기죠. 다음의 경우 공개 매수에 의하지 아니하고 매수 등을 할 수 있음. 어떤 경우에 매수할 수 있는지 볼게요. 예외사항. 자, 예외사항. 해당 주식 등의 매수 등에 대한 계약을 공개 매수 공고 전에 체결. 뭐 계약을 공고 전에 체결했으면은 이 공고에 영향을 안 받겠죠. 공개 매수 적용 대상에 하지하고 공고와 신고서에 그 계약 사실 내용이 기재를 해야겠죠. 자, 다음. 공개매수 사무취급자가 공개매수자와 그 특별관계자의 외자로부터 해당 주식 등의 매수 등을 위탁받은 경우, 이 사람 말고 이 이자가 외자로부터 해당 주식의 매수를 위탁받는 경우. 자, 전부 매수의 의무. 전부 사들여 줘야 된다는 얘기죠. 공개매수자는 신고서에 기재한 매수 조건과 방법에 따라 응모한 주식 등의 전부를 종료일 다음날이죠. 지체 없이 매수해야 하고. 자, 단 어느 어떤 조건을 기재한 경우에는 예외로 둘 수 있다는데 어떤 조건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응모한 주식 등의 총수가 공개매수 예정 주식 수에 미달한 경우 또는 초과할 경우 모두 살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자, 그러니까 조건이 이미 들어가 있어야 되죠. 미달한 경우는 모두 안 살 수 있다.
원래 사려고 했던 그 수량을 못 채웠을 경우, 초과할 경우에는 비례 배분을 매수하고 나머지는 뭐 어떻게 할지 조건에 따라 이제 다르게 진행된다는 얘기죠. 자, 공개 매수 철회 다음의 경우 공개 매수 기간의 말일까지 철회할 수 있다. 잠깐만. 이 말일까지 철회할 수 있다? 공개 매수 기간의 말일? 자, 어떤 특정 사정이 생겼을 때는 철회할 수 있다 이 얘기죠. 자, 공개 매수자가 발행한 어음, 수표, 부도, 어음, 수표, 부도, 이건 뭐 당좌거래 정지 금지, 아주 위험한 사항이 있을 때는 이제 철회하겠다 이런 거죠. 이제 철회 조건 공고 시 게재하고 이를 신고서에 기재를 해야 되는 거 한 경우, 분할합병, 주식의 포괄적 이전 교환, 그 다음에 중요한 영업이나 자산의 양수 양도, 해산 파산, 기업의 원음 수표 부도, 당좌 거래 금지. 그러니까 어떤 이런 조건들이 있었을 때는 철회하겠다 이러면은 그렇게 되는 거죠. 철회가 되는 거죠. 철회 방법, 철회 신고서를 금융위원회로 이거 제출하고 내용 공고해야겠죠. 사본을 철회할 주식 발행의 송부. 자, 응모주주의 철회. 공개 매수할 주식 등의 매도 청약에 대한 승낙을 한 자는 공개 매수한 경우는 언제든지 응모를 취소할 수 있고, 주주들은 언제든지 뭐 응모 취소 가능하다 이 얘기죠. 그 다음 이거에 따라서는 뭐 이 기간에 취소하는 거는 뭐 손해배상이나 위약금을 청구할 수 없다 이 얘기입니다. 세 번째 섹션, 주식 등의 대량 보유 상황 보고제도. 주권 상장법인의 주식 등을 발행 주식의 총수의 5% 이상 보유하게 되는 경우 보유 지분 변동 및 보유 목적 변경 등 M&A와 관련된 주식 등의 보유 상황을 공시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발행 주식의 총수의 5% 이상 보유. 아, 이렇게 큰 대주주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네, 어쨌든 이런 거를 알려야 이제 기업의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 얘기겠죠. 기업 지배권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는 데 목적이 있고. 자, 적용 대상, 보고 대상 증권은 주식 등으로 공개 매수의 주식 등의 개념과 동일하고, 아까 쭉 나온 거. 그 다음 보고 의무자는 본인과 특별관계자를 합쳐서 5% 이상인 자, 그 관계자. 그래서 실제 대주주 지분, 그 오너 같은 경우 이런 거 계산할 때 오너의 일가족까지 다 집어넣죠. 보유고 사유, 신고 보고와 변동 보고. 세로 5% 이상을 보유, 신고 보고고. 그 다음 5% 이상 보유자가 보유비율의 1% 이상이 변동되는 경우 변동보고라고 하고요. 신규 변동보고. 그 다음 변경보고가 있네요. 신규 변경. 신규 및 변동보고자의 보유 목적의 변경, 보유 주식 등에 대한 신탁 담보 계약, 그 밖에 주요 계약 내용의 변경, 보유 형태의 변경, 이런 변경이 생기면 변경 보고 해야 되는 거예요. 변동, 변경. 요거 좀 주의해서 비교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가지는. 이건 쉬우니까. 신규는 보고 의무의 면제. 어쩔 때 면제가 되냐? 이거 변동하지 않으면은
보고할 필요 없고, 그 다음 주주하는 주식들의 배정의 방법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서 그 배정 주식만을 추진. 신주 발행하는 경우 그 배정 주식만을 취득하는 경우, 추가로 더 사는 게 아니라 원래 있던 주식에 추가로 뭐 3자 배정, 유상증자 이런 거, 무상증자 이런 부분에 관련된 것 같습니다. 자, 신주 인수권에 의해서 이런 경우 자본 감소로 보유주식 등의 비율이 변동되는 경우, 그러니까 너 추가로 뭐 더 사거나 이렇게 해서 변동되는 게 아니고, 자, 신주인수권이 표시된 것, 신주인수권, 부사채권, 전환사채권, 교환사채권이 주어진 권리행사 발행, 교환되는 주식 발행 가격, 교환 가격 조정 등만으로 보유주식 수가 증가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다 새로 취득하는 경우 아닌 경우에는. 자, 보고 내용. 다음의 사항을 보고해야 함. 대량 보유자와 그 특별 관계자에 관한 사항, 보유주식 등의 발행인에 관한 사항, 변동사유, 취득 및 또는 처분일자 가격 및 방법, 보유 형태, 조성 내용, 금융과정 이런 건 보고해야 하고, 보유 목적이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아닌 경우 일정한 전문 투자자, 요 경영권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한 거랑 일정한 전문 투자자의 경우에는 약식 보고서에 의할 수 있다 합니다. 일정한 전문 투자자? 여기서는 일정한 전문 투자가 어떻게 되는 거지? 일정한 전문 투자자, 절대적이 아닌 건가? 보유 목적이 회사 경영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함은, 이거는 영향을 주는 걸 얘기하는 거죠. 임원의 선임, 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 관련된 정관 변경, 자본금 변경, 배당 결정, 합병, 분할 합병, 포괄적 교환과 이전, 그 다음에 영업 전부의 양수, 금융위가 정하는 거랑 자산의 처분 또는 금융위가 정하는 거, 영업의 전부의 임대, 경영 위임 이런 거에 관련된 거, 회사의 해산, 이런 것들이 다 경영에 영향을 주는 거죠. 그래서 주주총회 같은 거 했을 때 보유지분이 높은 사람들이 이런 거 권유할 수 있는 거죠. 배당 얼마 해줘라, 이런 거. 뭐 코스닥에 있는 거 코스피로 이전해줘라, 이런 거 추진해라, 그런 것들이죠. 일정한 전문 투자자가 아닌 자의 보유 목적이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아닌 경우 다음에 모두 기재한 보고서로 다음 사항을 모두 기재한 보고서로 보고할 수 있다 얘기입니다. 변동이 있는 경우 다음 달 10일까지 보고할 수 있음. 자, 보유사항, 대량 보유자와 그 특별 관계자에 관한 사항, 보유주식 등의 발행인에 관한 사항, 취득 또는 처분 일자 가격 및 방법, 주식 등의 보유기간 동안 제1항에 따른 경영권에 영향을 주지 않겠다는 확인, 이런 걸로 해서 약식 보고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요거 다 들어간 게 약식 보고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건 똑같네요. 근데 다음의 사항을 일정한 전문 투자자가 의 경우에는 이렇게 하고 이런 약식이고, 일정한 전문 투자자의 경우에는 다음의 약식을 따라야 된다는 얘기죠. 이건 동일하네요.
보유사항 및 변동 내용, 그 다음에 대량 보유자 특별금지 사항, 보유주식 등의 발행인에 관한 사항. 요 두 가지 밑에 이거는 해당이 안겠네요. 자, 보고 기한입니다. 보고 사유 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에 보고 해야 하고, 이거 공휴일 근로자의 날 토요일은 계산에 넣지 않는다. 그쵸? 경영에 영향을 주지 않는 보유의 변동은 변동이 있었다는 다음 달 10일까지 보고,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 이건 똑같네요. 그러니까 경영에 영향을 주지 않는 보유 상황의 변동은 일정한 전문 투자자, 얘도 마찬가지로 동일하네요. 자, 보고기준일. 보고기한 계산의 기산일을 보고기준일이라고 하며 다음에 어느 해당하는 날임. 주권 비상장법인이 발행한 주권이 증권시장에 상장된 경우는 그 상장일. 그 다음 흡수합병된 경우에는 합병일. 흡수합병, 그 다음에 신설합병인 경우, 주식시장에서 주식 등을 매매한 경우 계약 체결일, 증권시장 외에서 장외 주식을 취득 거래하는 경우 그 계약 체결일. 뭐 그냥 한번 쭉 보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 증권시장 외에서 주식 등을 처분하는 경우 대금을 받는 날과 주식을 등을 인도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 요거 좀 헷갈릴 수 있을 것 같네요. 빠른 거 우선. 유상주저로 배정되는 신주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주금 납일일. 납일일의 다음 날이네. 조금 헷갈릴 것만 좀 색으로. 주식 등을 차입하는 경우, 증여하는 경우는 주식 인도하는 날. 그 다음 주식 등을 증여받는 경우, 여긴 증여하는 경우, 여긴 증여받는 경우에는 효력 발생일. 좀 이걸 헷갈리겠네. 효력 발생일, 인도하는 날, 이거 계약 체결. 자, 상속으로 주식 등을 취득하는 경우, 상속인이 1이면 단순 승인이나 한정 승인에 따라 상속이 확정된 날. 그리고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재산 분할이 종료되는 날. 자, 그리고 이거 외의 사유, 이 외의 사유에 보고하는 경우에는 민법, 상법 등에 따라 효력이 발생하는 날. 자, 보유지분의 상전 방법. 주식 등의 수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수로 계산을 함. 주권은 그 주식수, 신준수권이 표시된 거는 발행가격에서, 총액에서 발행가격을 나눈 거. 신주인수권이 표시된 거는. 전환사채는 권면액을 전환에 의하여인가? 전환에 의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격으로 나눠 얻은 수. 똑같네 이거. 권면액을 전환에 의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격으로 나눈 거. 신주인수권, 부사채권, 목적인 주식의 수. 여기에 원래 하려는 인수권의, 신주인수권에 대한 목적의 주식의 수. 교환사채의 경우 어느 하나에 해당. 위에 1에서 4까지, 아래 6에서 7에 따른 증권의 경우에는 증권별로 정하는 수.
그냥 증권별로 정하는 수구나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파생결합증권의 경우도 기초자산이 되는 증권별로 정하는 수. 이렇게 이런 것들은 그냥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을 좀 이것저것 어렵게 써놨는데, 자, 대량 보유 여부를 판단할 때 주식 등의 총수는 의결권이 있는 발행 주식의 총수와 대량 보유를 하게 된 날에 본인과 특수하게 보유 주식 수를 합하여 계산한 수. 판단을 어떻게 하냐 이거죠. 발행 주식의 총수, 의결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의결권이 있는 발행 주식의 총수와 보유하고 있는 주식들 등의 수를 합하여 계산한 수. 자, 주식 매수 선택권을 부여받은 경우 가에 따른 주식수 등과 나에 따른 주식 등의 총수에 해당 주식 매수 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매수할 의결권이 있는 주식수를 각각 더한답니다. 아, 뭐 이렇게 계산이 어려워. 일단은 한번 쭉 해놓고 나중에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복습하면서 문제 풀면서. 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따로 대량 보유에 넣지 않는다는 얘기죠. 단 자기 주식을 대상으로 하는 주식 매수 선택권의 경우 나에 따른 주식 등의 총수에 더하지 아니요. 예외 상황이네요. 자기 주식을 대상으로 매수 선택권이에요. 자, 냉각기간. 너무 합해서 냉각기간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인가? 5% 보고 시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으로 보고하는 자는 보고 사유 발생일 날부터 보고한 날 이후 5일까지 그 발행인의 주식 등을 추가로 취득하거나 보유주식 등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어. 이 5일까지 할 수 없답니다. 어느 정도 냉각기간을 뭐 방어할 수 있는 준비 시간을 주는 건가? 이를 위하여 추가로 취득한 주식 등에 대해서는 의결권 행사가 금지되며 금융위는 6개월 내에 기간을 정하여 추가 취득분에 대한 처분 명령을 내릴 수 있어. 추가로 취득한 의결권 행사 금지. 자, 이렇게 해서 대량 보유에 대한 보고제도였습니다.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제도. 이거 같은 경우 지금 시젠 같은 경우 의결권 대리행사 해가지고 임시 추총한다 이런 거 의결권 받아가지고 지금 진행 중이긴 한데, 회사 경영진이나 주주 기타 제3자가 주주총회 외에서 주주총회? 이거 오탄가? 회에서 다수의 의결권을 확보할 목적으로 기존 주주에게 의결권 행사 위임을 권유하는 경우 그 절차 방법 등을 규정하고 공시하는 제도임. 자, 원래 주주총회 대리 참석의 용이성을 제고하고 원활한 성립을 위한 제도 원칙은 이랬는데, 실제는 이제 경영권과 관련된 것도 나오죠. 지역 기업의 경쟁을 위한 수단으로 주로 활용돼. 적용 범위, 적용 대상자,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의결 행사를 대리시키도록 권유하는 행위. 그다음 의결권 행사 또는 불행사를 요구하거나 의결권 위임의 철회를 요구하는 행위. 그다음 의결권의 확보 또는 그 취소 등을 목적으로 주주에게 위임장 용지를 송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시하는 행위. 이런 사람들한테는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제도가 적용된다 이 얘기죠. 적용 제외, 적용 특례.
어떤 적용 특례가 있을래나?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이 법에 의한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로 보지 않는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 해당 상장주권의 발행인과 그 임원인자가 10인 미만의 상대에게 그 주식 의결권 대리행사에 권유를 하는 경우. 상장주권의 발행인과 그 10인 미만의 상대방에게. 그 다음 신탁 등의 법률관계에 의해서 타인의 명의 주식을 소유하는 자가 그 타인에게 해당 주식의 의결권의 행사 대리행사를 권유합니다. 타인의 명의로 소유하는 자가 그 타인에게 해당 주식의 대리행사를 권유하는 경우. 이미 다 맡겼는데 얘한테 뭐 권유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걸로 보지 않는다 이 얘기인 것 같은데요. 광고를 통하여 대리행사를 권유하는 경우로서 그 내용의 발행의 명칭, 광고의 이유, 주송의 목적상, 위임장 용지, 참고 서류를 제공하는 장소만을 표시하는 경우. 뭐 아주 간단한 내용만 표시한 경우 이런 거겠죠. 그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법인 중에서 금융위가 정하여 부처장, 관계부처장관 금융위가 관계부처장관의 협의, 국무회의 보고를 거쳐 지정하는 법인인 경우 그 공공적 법인만이 그 주식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를 할 수 있음. 경영기반이 정착되고 계속적인 발전 가능성이 있는 법인일 것, 재무구조가 건실하고 수익되는 것, 국민의 방법에 보유할 수 있는 자금 규모가 큰 법인일 것. 이런 법인에게는 그냥 권유할 수 있다 이거죠. 권유 방법 어떻게 하냐? 위임장 용지 참고서류에 교부를 해서 권유를 한다는 얘기고, 자, 의결권 권유자가 의결권 피권유자에게 직접 내어주는 방법. 이거 뭐 쭉 봐보면 될 것 같네. 우편, 모서 전송에 의한 방법. 전자우편, 수신동의, 그거 다 해야 되고요. 그냥 소집통지와 관련돼서 하는 방법. 이건 해당 발행인만 권유 가능하다네요. 이거는 인터넷 홈페이지 통하는 방법. 자, 위임장 용지 참고서류의 비치 열람, 이거 다 똑같은데 피권유자에게 서류를 제공하는 날의 2일 전까지, 이 기간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금융위와 거래소 및 거래소에 제출하고 다음의 장소에 주권상 본점 지정 영업소. 이건 요건 좀 헷갈리네. 명의개서 대행회사, 이건 처음 보는 건데. 금융위 거래소, 다른 건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자, 기재사항 어떤 것들을 기재해야 되나 보면요, 기재사항 이임장용지 기재사항이 있고, 그 다음에 참고서류에는 어떤 기재사항이 있는지 한번 쭉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의결권의 대리행사하도록 하는 위임 내용 당연히 들어가야겠고, 그 다음에 의결권에 위임받는 자 들어가야겠죠. 위임 내용, 그 다음에 의결권이 있는 주식의 수, 위임한 주식의 수, 찬반 여부, 목적 사항별 찬반 여부,
상정된 안건의 변경 또는 수정 안건에 대한 이규권 행사 위임 여부 이런 거 위임 내용 뭐 위임 내용에 다 들어가지 않나요? 나 위임 일자와 위임 시간 뭐 들어가야겠고 성명 주민등록번호 실제 한번 주주총회 임시주총 같은 거 열기 위해서 이런 거 위임장 보내거나 아니면 의결권 위임 뭐 지나면 한진칼 같은 거 의결권 위임할 때 이런 거 다 경험해 볼 수 있는 경우입니다. 참고 서류의 기재사항 의결권과 대리행사의 권유에 관한 다음의 사항 이런 것도 다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참고 서류에는 좀 더 구체적인 내용들이 다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주입 목적사항 외 주주총회 목적사항 그리고 의결권 대리행사에 권유를 하는 취지 권유 취지 자, 위험증 용지 참고서류의 구체적인 기재 내용과 서식 장소 방법에 관련해서 금융위가 정함 금융위는 항상 많은 걸 하네요. 자, 발행인의 의견 표명 발행인의 의견 표명 의견을 표명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지체 없이 금융위와 거래처에 제출 뭐 이거는 뭐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이런 거와 관련된 의견 표명이겠죠. 자,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 참고서류에는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의 개요, 주주총회, 그 목적사항 및 대리권 대리행사를 권유하는 취지를 기재하되 항목별로 적절한 표제를 붙여야 함. 표제를 붙여야 함. 그렇다고 하니까 외워야겠네요. 권유자 및 그 대리인의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해야 함. 권유자 및 그 특별관계자의 성명, 권유자와 특별관계자 소유가 있는 주식의 종류, 수, 그 다음에 대리인의 성명, 주식의 종류, 수, 피권유자의 범위, 그 다음에 권유자 및 그 대리인의 회사원과의 관계 이런 걸 얘기해 줘야 되고 그 다음에 주주총회 목적사항의 기재와 관련하여 권유자가 해당 상주권의 발행회사, 그 임원 또는 대주주가 아닌 경우 또는 주주총회 목적사항에 반대하고자 하는 경우 주주총회 목적의 사항의 제목만 기재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정확하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네. 혹시 알려주실 분은 보는 사람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자, 마지막입니다. 발행인의 의결권 권유자와의 관계. 발행인이 아닌 의결권 권유자는 의결권 대리행사를 권유하는 경우 발행인이 아닌 의결권 권유자 그 발행인에 대하여 발행인이 아닌 그 권유자에 대해서 주주가 예를 들면 그건 같죠? 임시주총 같이 할 때 어떤 시젠 주주연합회 제가 시젠을 보유하고 있어서 그런지 시젠 주주연합회 이런 대표 그 주주연합회 대표가 의결권을 권유할 때 주주명부의 열람 등사를 허용하는 행위 이런 거라고 봐지는데 그 다음 꼭 이게 아니더라도 다른 발행인 아닌 그 지분 경쟁을 하고자 하는 그 권유자가 있겠죠. 그 의결권의 권유자의 비용으로 위임장 영지 참고서류를 주주에게 송부하는 행위를 요구. 그 다음에 발행인은 요구를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응해야 함 이런 거겠죠.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이번 시간에는 기업의 인수합병에 관련된 부분 인수합병 관련해서 공개 매수 제도와 그리고 보유 대량 보유에 대한 보고 제도 그리고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분 보유의 싸움이 이제 경영권 영향을 미치니까 기업의 인수합병 이런 부분하고도 영향을 미치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쭉 정리해 봤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